강의를 네. 해주실 분은 번영로 TV 대표를 맡고 계시는 장세훈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유튜브가 되게 핫하다라는 거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보람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거대 90억짜리 빌딩을 사면서 그 자체가 크게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MBC에서는 방송국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연 매출이랑 보람튜브가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랑 비교까지 하면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MBC에 있는데도 그 매출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아주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뭔가 좀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그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종종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동하면서 유튜브를 가지고 많은 또 비즈니스랑 연결도 시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에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질문을 통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화면이 없어도 괜찮은데요. 유튜브 우리가 해야 되나요? 네, 왜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는요.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될까요? 네, 하면 좋죠. 하면 좋아요. 그러면 회사적으로 볼게요. 회사적으로는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유튜브는 회사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광고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광고 수익이라고 보이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홍보해서 창출시키는 수익이 더 크다라는 거죠. 내가 실제 지방에서 구독자를 많이 모은다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하지만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기획을 해서 이걸 가지고 풀어먹을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광고 수익 이렇게 해서 광고로 돈 벌기 어려워 이것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 이 영상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다 아주 치열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본다도 있으시잖아요. 나 유튜브 안 본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네,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진짜 없고요. 만약에 한두 번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있다고 손을 들어도 그분도 역시 결국엔 유튜브를 보게 될 거고요. 유튜브의 소비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소비자로 있을 것이냐 생산자로 있을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저희 회사는 뉴스 생산자잖아요.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매체를 종이 매체에서 뭔가 좀 더 변화를 해야 되는 정말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코닥이라는 회사가 그랬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코닥 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크고 불편해서 이거 사업성 있겠어 하고 미뤘죠. 그랬더니 이게 기회다 생각해서 소니나 니콘이나 이런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해가지고 치고 올라갔고 코닥은 거의 지금 사라져 있잖아요. 제도약을 할 것 같긴 하지만은 거의 사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괜찮겠다 해서 도전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회사가 이런 도전을 뭔가 좀 한 신사업을 만든다라는 거는 대단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지만 어떤 신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되게 좀 괜찮은 그런 기획력을 가지고 있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유튜브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TV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TV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TV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TV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서 책이 사라지지도 않고요.
뭐 TV가 나오면서 라디오가 사라지지도 않았듯이 TV도 사라지진 않지만 TV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이제 또 유튜브와 연결이 되고 넷플릭스와 연결이 돼서 방송국에서 열심히 공들여서 만드는 뭐 한 10억 들여서 만드는 영상보다 그냥 일반인이 뭐 한 100만 원 가지고 만든 영상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즉 TV라는 매체는 또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대부분 유튜브 컨텐츠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뉴스하는 그런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뭐 TVN,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송국들은 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또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걸 여러분들도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단순히 느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답은 저도 아직은 못 찾아요. 근데 방향성은 정확합니다. 답은 없지만은 방향성만은 유튜브를 끼고 가야 된다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한 200%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 10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몇 세대, 몇 대일까요? 20대, 30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50대라고 합니다. 50대가 2위로 유튜브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이미 유튜브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치에 유튜브 관련된 거를 틀어놓고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내가 성장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이야기, 책 이야기 같은 거를 틀어놓고 운전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즘에 KT 5G 시대가 오잖아요. 5G 시대가 온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유튜브나 영상을 다운받기도 오래 걸렸지만은 실시간으로 시청할 때도 그 요금이나 다양한 것들이 걸려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영상 컨텐츠나 음성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이제 많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5G 시대가 되니까 차도 알아서 운전을 해요. 알아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알아서 차도 운전을 하고요. 차 안에서도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고 영상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이 다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서 정말 빠르게 이 영상 데이터 소비하는 게 정말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계속 느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10대만의 어린 세대만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종이도 우리 신문 매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신문 매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선생님. 그것도 네. 사라지지 않을 거고. 네. 사라지진 않겠지만 또 많은 엄청나게 축소가 되겠죠. 축소돼서 더 세부적인 어떤 목적성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신문을 안 펴본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좀 가입해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한두 분 있으시잖아요. 보셔야 돼요. 들어는 보셨나요? 넷플릭스라고 해서 이제 그 영상을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우리가 보고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비디오 가게가 왜 다 사라졌죠? DVD가 나오면서 사라졌죠. DVD가 나와서 DVD를 빌려서 보고 반납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DVD 시장이 또 사라지는 거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 보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플랫폼을 더 발전시켜서 한 달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결제하면 우리 회사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을 그냥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넷플릭스가 모은 회원 수가 한 2017년 정도 됐을 때 1억 명 정도가 됐어요. 1억 명이 한 달에 10,000원을 결제한다는 거는 약 한 달 매출이 1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리더라도 하여튼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지 더 성공을 할 수 있냐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감독 지망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당신이 감독으로 뭔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3,000억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만들어라.
검토해서 막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발한 컨텐츠들이 막 생산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TV로 KBS, MBC를 보는 게 아니라 TV로 넷플릭스를 보는 시대가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사실 넷플릭스를 되게 많이 봐요. TV로. 그 안에 있는 미래형 컨텐츠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모를 때는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교육적인 메시지들도 많이 전달을 해줍니다. 아, 미래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라는 거, 그런 아이디어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 안에서는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이에요. 구글은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시대적인 흐름상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이야기, 뭐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게 컴퓨터가 예전에는 뭐 여의도만큼의 사무실이 필요했다면 여의도만큼의 그 큰 땅덩어리만큼의 컴퓨터를 둬야 하던 시대에서 양자 컴퓨터 이런 기술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는 뭐 슈퍼컴퓨터 이상이죠. 그래서 요만한 사무실의 공간에 컴퓨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여의도의 컴퓨터를 채우던 시대와 이제 동급화되는 정도의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이고요. 구글이 그런 것들을 뭐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데이터 분석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내 유튜브 영상을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보는지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지 유튜브에 노출돼서 보는지 하는 수많은 데이터들도 다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기가 막히게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를 활용만 하시면 돼요. 돈을 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상당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알고 그거를 거부하고 코닥처럼 거부하고 밀어낼 게 아니라 빨리 적용해서 좀 앞장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큰 틀이고요. 큰 뼈대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부분들은 생길 거고요. 폐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개인이 막 한다고 해서 폐해도 있고 오히려 자극적인 컨텐츠가 인기를 얻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망가지고 막 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피해도 보고 소송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든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항상 이미지 관리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중요했던 거는 이미지 관리. 네,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웃기지 못하는 제가 웃기려고 막 한다는 거는 잠깐의 뭘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지에서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본을 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변화와 어떤 인식 개선을 해가지고 유튜브 출연하면은 조회수와 상관없이 어떤 출연료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만드시는 게 되게 옳다라고 보고요. 유튜브를 해서 이게 조회수가 있던 없던 그것도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없더라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데이터가 쌓여 나간다라는 건요. 언젠가는 터지면서 싹 다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유튜브라는 건 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번 영상을 만들고 2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둘 다 별로였어요. 조회수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둘 다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10번 영상 정도에서 이슈가 되면서 1번에서 10번까지 과거에 했던 모든 영상들이 동반 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상적인 면에서는 회사의 자금을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부터 인식 개선을 통해서 뭔가 제도를 만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조회수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속 해 나가야 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뉴스 보도에 있어서 차별성은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하나의 인물이 스타가 돼가지고 치고 나가줘야지 좀 차별성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뉴스 플랫폼들도 유튜브도 뉴스 플랫폼이 돼버리고 있어요. 되게 많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요.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이렇게 알림이 오길래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실시간으로 2만 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침 7시 정도에. 깜짝 놀랐어요. 야, 그냥 정말 이게 흐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가 좀 나와줘야지, 누군가가 스타가 좀 나와줘야지 되게 쉽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스타성이 있는 사람 뭐 모두에게 다 하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만 주는 거고요. 할 수 있겠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뭐 금전적으로 제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뭐 해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굳이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발전에 있어서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회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는 회의 안건 중에 당장 올해 안에 시작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의 리스트로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두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좀 같이 더 생각을 열고 더 많은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어떤 시작점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